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와우. 또 저희 댓글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두 교황을 재밌게 들으신 분이 엄청 또 길게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진짜 성스러워요. 그러니까 ANNIEJO 이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톨릭 신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가톨릭 신자분이 어떻게 받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자신과 갈등을 겪었던 사제를 나중에 만나서 그 외에 함께 미사를 하고 미사 중에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 장면에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 신자분들한테 쿡 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 덕분에 아 이게 어떤 더 큰 인상적인 장면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줄여서 라오스라고 불리는 라오스. 네, 그 스타워즈의 이 대장정의 이제 한 번에 엔딩을 하는 영화죠. 요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계십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스타워즈의 찐 덕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약간 좀 떨려서 찐도 아니고 덕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후도 그래서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스타워즈 관객이다.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더 스타워즈의 팬으로서 이야기를 채워주실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워즈 팬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효덕이라고 하고요. 왜 효덕이에요? 저는 효모 덕후의 줄임말인데 제가 효모로 만든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빵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연결을. 네,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시사 라디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꽁치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저희가 사실 다행이야. 작년에 한번 밥 같이 먹고 연락을 평소에 안 하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왔길래 와 진짜 뻔뻔하다. 아 이렇게 필요할 때 응답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그쵸. 또 네. 만나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스타워즈 저도 막 쿡 찌르면 막 줄줄줄 나오는 덕후까지는 아닌데 팬으로서는 좀 되게 여러 번 시리즈를 봤고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본 다음에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SNS에서 꽁치리가 보고 저한테 연락을 줬더라고요.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저녁에 와주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효덕 저희가 그 영화를 너무 좋으면 재생, 그다음에 그냥 쏘쏘다 하면 찜, 그다음에 재미없으면 나가기 이렇게 세 가지 척도를 선택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기 때문에 아, 네, 저희 또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또 사랑스러운 청취자님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평가부터 좀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근데 소개 네, 소개. 네, 제가 약간 지금 하이 텐션이라 네, 정신이 없네요. 일단 오늘 진행을 맡은 꽁치리입니다. 요리와 먹방 콘텐츠를 좋아하는 칠범입니다. 이번 영화로 제다이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걸 알게 된 창마라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스릴러만 보시네. 저는 류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훈입니다. 제다이 나도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돌아가면서 척도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처음 오신 그 효덕님이 라오스를 어떻게 봤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무엇이죠? 저는 셋 중에 고르라면 찜이에요. 놀랍게도 나가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구현 설명이 더 놀라워. 그러니까 제가 왜지? 이제 팬이니까 개봉 날짜만 기다렸고 사실 이게 북미에서는 12월에 개봉했는데 한국에서는 1월에 맞아요. 개봉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스타워즈 팬들이 되게 실망했었거든요. 왜 우리만 늦게 개봉하냐. 그래서 뭐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영화관에 가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미군 기지 안에서는 일찍 개봉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론가들이 먼저 언론 시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고 와서 아주 그냥 이렇게 실망할 수 없다는 식의 평가들을 많이 해서 세상에. 저는 예매를 해놓고 치과 가는 심정으로 봤어요. 아니 너무 맞아. 보긴 봐야 돼. 네, 맞아. 보기는 봐야 돼. 보기는 봐야 돼. 그럼 안 볼 수 고통스럽겠지만 없지.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 심정으로 갔는데
근데 그렇게 기대치를 좀 낮춰놓고 가서 봐서 그런지 2시간 내내 막 괴롭거나 아프거나 이러진 않았고 치과 갔다 오고 나면은 얼얼하잖아요. 약간 얼얼하고 약간 조금 다운되고 그런 정도였고 일단 저는 영상 연출이랑 음악은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음악은 되게 좋았고 때깔이 참 좋은 영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서사나 각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시리즈에 대한 애정도 있고 해서 찜으로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나 말 못하겠는데. 세우님부터. 세우님은 원래 뭐 어떻게 보셨어요? 짤막하게 얘기하면서 네. 저는 찜이고요. 어. 저는 오리지널 안 보고 프리퀄도 안 봤어요. 오로지 시퀄만 봤고 그다음에 그 로그원이랑 한솔로 영화만 봤는데 저는 그 시퀄 시리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번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다가 와장창 저도 약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오리지널이랑 프리퀄을 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가지고 또 이게 다 보다 보면 마지막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찜. 나중에 한 번은 보겠지. 그런 의미로. 그러면 창마는 저는 의외로 의외로 재생이다. 무슨 소리야? 이게 머글이라서 가능한 그래, 거다. 그럴 수 있어. 아니 제가 혹시 라오스밖에 안 봤지? 아니에요. 잠깐만 7번이 화내지 말고. 아니 님 나간 거 알겠는데요. 네, 잠깐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그 깨어난 포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저 보면서 한 5분 동안 계속 5분 간격으로 멈췄어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절대 몰라. 계속 찾아봤어요. 넷플릭스로 근데 보셨군요. 네네 그걸 보다가 저는 아예 한 번도 안 봤어요. 태어나서 스타워즈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나도인데. 깨포를 보고 뭔가 이렇게 보다가 일단 제다이까지 봐야겠어. 시퀄은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제다이를 보는데 점점 이해가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공포 영화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 세계관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에나벨 이런 것들. 근데 아우.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막 찾아보고 이래서 워킹데드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치. 방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프리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볼 생각 없어요. 프리퀄은 너무 먼 과거야. 그래서 이건 별로 안 궁금하고 이 시퀄이 너무 재밌어서 오리지널은 뭐 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이 시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글의 입장으로 우와. 오호.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도 재생이에요. 저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었다는 막 SNS에 반응들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재미없길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가서 봤어요. 왜 다들 피곤한 상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전 무조건 잘 줄 알았어요. 저도 같이 갔어요, 저기. 무조건 이건 잔다. 괴로워. 숙면을 맨 약간 처음에 잠 진짜 잘 오는데 웅장해. 아닌데? 너무 전혀. 재밌던데? 한숨도 자지 않았어. 그 노래 나오는 순간부터 약간 응.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재밌었는데? 오. 둘이 재밌잖아. 맞아. 이러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찜 혹은 나가기인 분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나도. 잘 빨리 저는 차. 재생인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요. 할 수 있는 말 없어. 그냥 재밌었어요. 이거야. 근데 이게 재생인 분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영화를 이 영화 자체로 보는 거기 맞아.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맞아. 정확하시고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 재생인 마음은 이해해요. 네. 갑자기 이해력이 왜요? 넓어지신. 이해해요. 아니, 네. 이해는 소수가 하지만은 그 7범은 뭔데요? 빨리. 저는 나갈게요. 몇 번 나가요? 박차고 나가죠. 너무 박차고 나가고. 근데 저는 재생과 그 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게 전 이거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보고 그러니까 초반에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냥 그 벤을 보고 되게 섹시하다. 내 말이. 되게 섹시해서 너무 어려웠지만 이 세계관을 어떻게든 내가 공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벤의 섹시함 때문에. 네, 그래- 널 공부하고 싶어. 맞아. 알아가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라오스만 봤다면 찜 혹은 재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에 너무 벤에 푹 빠져가지고 이 전체를 다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리지널도 보고 오리지널도? 프리퀄도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봤네. 만약에 시퀄부터 봤으면은 저의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바꾸나. 네, 점점 이제 힘들지. 뭔 소린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 점점 못 알아듣겠고 흥미도 점점 떨어졌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보니까
누구가 죽었는데 살고 또 누구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거기 뭐 가족이라고 오고 그러니까 그래 가계도가 너무 복잡해. 네, 악당까지 포함해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거는 영원히 알고 싶지 않다. 그냥 뭐 내가 피규어를 샀으면 샀지. 벤. 네, 벤 피규어를 샀으면 샀지 이 시리즈는 알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시리즈에 대한 나가기이신 거예요? 네, 보편에 대한 게 아니라? 그쵸. 제가 그래서 좀 다시 벤은 재생인 거잖아. 네, 지금. 시간을 돌린다면은 벤이 나오는 것만 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깨어난 포스 이런 거 봐도 그냥 어떡해. 나도 시퀄만 본 게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그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스타워즈의 완전 팬이 아니시고 밀레니얼 세대라서 잘 모른다면 맞아. 그냥 시퀄만 보세요. 시퀄만 진짜. 보고 나머지는 누가 그러네. 블로그에 정리해둔 것만 맞아 보세요. 맞아. 나무위키 보면 돼. 힘이 떨어져. 그럼 7봄은 힘이 떨어져. 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라오스를 먼저 보고 라오스가 진짜 어렵게 시작이었어. 했다, 어렵게 그러니까 했어. 난 제다이가 뭔지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 그게 뭐 아임요 파더 뭐 이러는데 파더가 뭐가 언제 나오지? 저 누구 아빠가 누구가 했지 막 그러니까 추리를 했어. 딴딴 그 노래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걸 보고 알고 싶다 했다가 완전 그다음 옛날 어디? 거 있잖아요. 77년도 거. 그거 오리지널 원 아니에요? 4. 그러니까 4, 5, 6, 1, 2, 1, 2, 3 3 이렇게 보구나. 보고 점점 눈물이 와르 이렇게 나고 이제 나는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것들을 보는데 딴짓하고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9를 본 다음에 4, 5, 6을 1, 2, 3. 보고 네. 1, 2, 아, 3을 근데 보고 그 힘들다. 다음에 7, 8을 본 거예요? 그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래서 벤 나올 때만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핸드폰하고 그냥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실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살을 첫 봤어요. 영화를 라오스를 네. 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시간을 돌릴 지금 수만 되게 있다면 의미 있는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라오스를 보셨다면 앞으로 7봄에 본 것처럼 요 순서대로는 절대 보시지 말라. 맞아. 맞아. 이제 또 그 스카이워커 사가가 끝나고 또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음. 그냥 잠깐만 보시고 음. 새로운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재생 둘에 찜 둘에 나가기 한 명이네요. 골고루 한 나오네. 방이네요. 엄청 지금 골고루 그러니까. 나왔네요. 한 방인데 나만 나갔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 이거 너무 요약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영화. 무슨 그냥 퍼스트 뭐 그러니까. 오더가 어쩌고 막 내용 요약이 너무 힘든데 세컨드 오더도 있나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이런 거죠. 그 이번에 라오스는 그 전작인 그 라스트 제다이에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라는 이 마지막 제다이가 막 수련을 하면서 이제 그 강력하게 이제 포스로 성장하는 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더 또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된 카일로 렌이 이제 또 비춰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대적하는 그런 구성이고요. 스토리 라인이 레이랑 핀과 뭐 포온이 그냥 반항군이 어떻게 이제 카일로 렌과 대적하는지가 주요 스토리로 나오고 있는 그런 마지막 영화입니다. 네. 효동님 어떠세요? 잘 얘기했나요?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 드는 게 근데 이제 라오스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 라오스만 거예요. 가지고 얘기할 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라오스를 처음 보신 분들이 되게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봤거든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스타워즈의 색깔은 그 일단은 제가 제 입장에서 다시 요약을 하면 7, 8, 9는 어쨌든 같이 묶어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묶어서 보면은 7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퍼스트 오더니 뭐 카일로 렌이니 레이라니 이런 그 주요 인물들이 이미 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막 행성에서 홀로 살고 있는 레이라는 고물상이 있어요. 스캐빈저라고 부르는 이제 막 자기가 고물을 수집하고 부모님도 없고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애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일단 한 축이 있고 은하계라는 그 전체 이제 우주에서 퍼스트 오더라는 악의 집단이 있는 거죠. 되게 쉽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세계관 이런 거랑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악의 집단이 있고 이 악의 집단에서 이제 그 일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능력자 포스라는 걸 잘 사용하는 카일로 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악의 어떤 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 선이 어떻게 거기에 저항하는 또 저항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항군들이 이제 한 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의 대립인데 레이라는 소녀는 원래는 이 저항군에 속해 있는 그 소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우연히 그 레이가 있는 행성에 그 저항군이 어떤 작전을 하다가 불시착하면서 이제 서로 엮이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7부터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뭐 7편, 8편 거쳐가지고 레이는 어느덧 빛의 어떤 선한 사이드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포스를 가진 제다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되었고 뭐 참 명시적으로 제다이 기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포스를 사용한 능력자가 되었고 꾸준히 이제 악에 있던
그쪽 그 퍼스트 오더라고 부르는 그쪽의 집단과 어떻게 대항하느냐가 이제 7, 8, 9의 서사인데 9편에서 이제 일종의 대단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9만 얘기를 했는데 7, 8까지 아울러서 그래 7, 8 그러니까 효덕님이 제발 아주 여러분 설명을 보기 잘 전에 해주셨어요. 7, 8 좀 보세요. 보고 가세요. 저처럼 돼요. 7편은 7, 8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9편을 맞아요. 보기 전에. 9편을 재밌게 보시려면 맞아. 7, 8을 꼭 보시기를 추천을 맞아 드리고 맞아 맞아. 사실 오늘 이야기도 제 생각에도 9편만 따로 떨어져서 맞아요.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야기 맞아요.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 오늘의 이야기는 이 시퀄 전반 7, 8, 9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행자의 어떤 특권으로 뭐요? 토픽들을 좀 뽑아봤어요. 아, 이게 네. 어떻게 와우.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있을지 권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요 토픽들을 이렇게 뽑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일단은 레이와 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음. 이거 한마디만 하는데 저 9 먼저 봤잖아요. 키스신이요? 아오. 저는 레이와 벤이 뭐 남매인 줄 아니야, 알았어요. 배달은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남매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네. 남매인 줄 알고 본 거죠. 9만 봤으니까. 그래서 남매네, 남매야. 아유, 안타깝게 됐다. 이랬는데 갑자기 뽀뽀를 해. 뭔가 분위기가 쎄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안 해. 키스를. 그래서 다행이야. 그런데 갑자기 키스를 쪽 하길래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저 외계인 놈들은 진짜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랬는데. 저는 7, 8 다 보고 이제 대충 봤는데 그 둘의 어떤 유대감이라서 이런 건 다 이해가 됐어요. 그 특히 8에서 되게 잘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언제 그런 뽀뽀할 게. 정도로 근데 발전했냐고. 갑자기 키스를 해서 아, 약간 나 그때 진짜 와장창했어. 그때. 다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한 거예요? 이제 혹시 아세요? 그게 맞아요. 나 진짜 물어보고 연출자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뽀뽀할 어쨌든 때. 효덕한테 어떤 책임을 묻지 맙시다 오늘. 아니 뭐 그쵸 책임을 묻는 거 아는 아니고 선에서. 이제 네, 뭔가 의견을 이렇게 묻는 거죠. 덕후의 어떤 네, 팬의 팬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됐을까? 그 씬이 왜 필요했는가. 네. 왜 이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처음에 이 팟캐스트 섭외 요청을 받고 그럼 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를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지 간에 스타워즈 7, 8, 9뿐만 아니라 전 시리즈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선과 악이 명백한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네. 그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해서 음. 막 나머지 사건이 뭐고 세계관 설정이 뭐 이건 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왜냐하면 4, 5, 6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서부극 문법을 그대로 그냥 우주에 이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루카스가 이제 제작자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에서는 사실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문법들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7, 8, 9에서도 되게 현대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전체를 관통한 철학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선과 악의 대결 상황에서 선에서 악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악에서 선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덕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단순하게 4, 5, 6을 요약하면 그러니까 오리지널 클래식이라고 부르죠. 70년대 80년대 나왔던 4, 5, 6 같은 경우에는 다스베이더라는 이 사람이 악에 있는데 어떻게 선으로 넘어오냐의 서사예요. 4, 5, 6에 걸쳐서. 그때도 제국, 지금 퍼스트 오더라고 하는 그 전신이 제국이라는 그게 있고 선의 사이드에 공화국에 있다가 반란군들이 또 있어요. 제국에 저항하는. 근데 이제 그 I'm your father가 왜 나오냐면 이 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다스베이더의 대항마로 내세워가지고 키워서 이제 마지막에 붙게 되는 게 그 다스베이더의 아들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5편에 보면은 둘이서 칼싸움을 막 하다가 갑자기 I'm your father가 나와요. 그게 아, 이제 예. 영화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반전인데 나중에 이제 밈으로 소비되고 출생의 비밀이라는 이런 소재로 소비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스베이더라는 사람이 악에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선으로 넘어왔다가 4, 5, 6이에요. 그럼 1, 2, 3은 뭐냐? 프리퀄은 원래 선에 있던 다스베이더,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걔가 어떻게 악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그게 1, 2, 3, 3편에 걸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7, 8, 9는 그럼 뭐냐? 7, 8, 9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죠. 네. 9 같은 경우 7, 8, 9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오더가 그 악을 대변하는 세력이고 이쪽엔 저항군이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뭐 제다이 라인이 있고 퍼스트 오더의 기사들이 있고 뭐 이런 좀 서로 대응하는 그게 있지만 그리고 뭐 스포일러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펠퍼틴이라는 빌런이 나오죠 일종의. 그렇죠. 그 빌런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을 관통하는 사람이에요. 은하계 최강의 악, 뭐 타노스 같은 놈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타노스처럼 철학이 깊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악으로 존재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1, 2, 3, 4, 5를 거쳐 보여줬던 것처럼 중심 인물들이 어떻게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오락가락 하느냐를 7, 8, 9에서는 레이와
벤을 통해서 카일로 렌 혹은 벤 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냥 추정하기에는. 맞아요. 그래서 카일로 렌도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맞아, 이미 맞아. 악에 있지만 난 선 쪽으로 가야 되나? 맞아. 아 엄마가 막 부르는데 막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하고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레이는 원래는 제다이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행성에서 곰을 주워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좀 다르지만 선한 의지가 있는데 어떤 포스를 깨닫게 되고 이건 8편에 주로 나오지만 수련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내면에 있는 악을 맞아. 대면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끊임없이 갈등하는 과정이 8편에 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제 생각엔. 8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팬덤 안에서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어쨌든 카일로 렌 혹은 벤 솔로란 이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한 캐릭터와 레이의 그 내면의 갈등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막 갈등을 하더니 갑자기 9편에서 둘이서 키스를 했어. 약간 끝날 성과 때. 악의 화합인가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찜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결말이에요. 사실 제가 맞아. 팬덤 입장에서 실망하게 된 거는 이걸로 원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을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게 일단은 카일로 렌 같은 경우에는 막 칼싸움을 또 막 하고 레이랑 막 신나게 싸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계기 그 뭐 얘기를 하자면은 뭐 레아 공주죠. 네. 자기 레아 장군 그 자기 어머니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레이한테 찔려서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일종의 그때 돌아오는 거죠. 나는 카일로 각성. 렌이란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빛으로 가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알고 보니 그 은하계 거학의 손녀였다. 이런 약간 충격적인 설정. 이것도 되게 팬덤 안에서 떡밥이 많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 소년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저도 이게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금수저, 설정이 왜 금수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면과 대면한 서사가 충분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9편에서.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악에 대한 어떤 그 대면을 하고 갈등을 하는 과정을 비춰줘야 되는데 캐릭터가 입체적이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1, 2, 3에서 그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가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선에 있다가 악으로 넘어간 인물이니까 그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아나킨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엄마. 원래 엄마였고 그게 파드메 예전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파드메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둘의 자식들이 또 루크고 뭐 레아고 이렇게 다 되는 건데 그 사랑하는 캐릭터를 잃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으로도 그거를 구하지 안 될 못했다. 때. 그리고 일종의 그 선에 있는 제다이라는 사람들이 너는 자꾸 그런 식으로 네 힘을 남용하면 안 돼. 사람이 죽는 건 자연의 이치니까 그냥 보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걸 자꾸 가로막히고 이런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있었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거에 무너진 다음에 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건데 이 서사가 레이한테 주어졌는가? 이 있었냐. 정도 복잡한 서사가 레이한테 그러네, 주어졌느냐? 맞아. 그러니까 여기 되게 그냥 없어요. 수련한 거. 그러네. 금수저야 그냥 금수저로 밝혀졌어. 나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서사 같은 경우도 그 되게 재밌는 부분은 아담 드라이버는 완전히 명배우잖아요. 뭐 결혼 이야기 편 저도 들었지만 아담 드라이버 패터슨도 되게 좋았고 본인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 1, 2, 3을 연기한 사람은 발연기라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1, 2, 3 보시면 연기가 진짜 막 그래요. 근데 처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서사의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 아담 드라이버라는 명배우를 데려다 놓고도 이 벤의 서사, 벤과 카일로 렌의 서사 그리고 데이지 리들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서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런 복잡한 상황 이렇게 막 3편 안에 다스베이더는 1, 2, 3에 걸쳐서 선에서 악으로 갔다가 4, 5, 6에 걸쳐서 악에서 선으로 넘어오는 건데 3편 안에 2명의 갈등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러네. 이 둘이서 복잡하게 하는데 또 서브 서사들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직선적이고 딱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던 1, 2, 3, 4, 5, 6에 비해서 7, 8, 9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결론 내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둘이 그냥 딱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라 모르게 딱 마치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키스신이 굉장히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키스신이에요. 맞아. 왜 그런 거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저도요. 끝냈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키스를 안 안 했으면 했으면 그냥 안 해야 되는데. 문제 없었. 더 납득할 그러니까 수 있었을 그거만 것 빼도 같아요. 딱 맞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갑자기 보고 싶어. 프리퀄이 나도. 궁금해진다. 그 다스베이더 지금 나 강의 들은 어. 느낌. 봐라 그러니까. 짜증난다니까. 근데 진 아이고 왜? 아마 나 7, 8, 9부터 봤으니까 짜증 안 날 수도 그냥 있어요. 저는 그렇죠. 다스베이더의 그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악이 너무 선이 궁금해요. 되어가는 궁금해요. 그 과정. 특히 저는 그 4, 5, 6이 궁금한 거야. 그 악에서 선으로 넘어온다는 게 좀 궁금해서. 그거 시점 자체는 이제 그 당대의 젊은 스타였던 해리슨 포드와 네. 캐리 피셔의 어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활극,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네, 느낌의 네, 활극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가 있고 막 그냥 뭐 이런저런 활구로 펼쳐지는데 막 제가 이렇게 막 포장을 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철학적으로 고뇌하고 이런 건 아닌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사건들을 쭉쭉쭉 보면서 야 저런 고민을 하고 있겠네. 납득이 가고. 네, 납득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거고 4, 5, 6은 사실 근데 좀 진입 장벽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픽이나 이제 영상 문법이 다르니까. 워낙 옛날에 나온 해서. 거라. 근데 보면서 저도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두 캐릭터가 변하는 그 핵심의 어떤 계기. 이 계기가 항상 부모 혹은 스승으로부터의 맞아. 상처였어. 맞아. 그래서 레이는 레이. 레이는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신의 과거. 이 과거가 현재의 레이를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 대사들도 중요한 대사도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벤이 막 찌르죠. 너는 부모 어떻게 된 줄 아냐고. 너의 부모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너의 부모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 계속 그런 대사를 하면서 레이를 자극해. 그리고 또 벤은 계속 그 아버지를 자기가 죽인 거. 이 이야기를 또 계속 계속 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미국 사람들도 혈통을 중요하게 아니 생각하네. 나는 너무 저 사람들이 한국보다 더 심하다 생각한 게 마지막에 그 레이 이름 물어볼 때 무슨 레이냐고 스카이워커. 물어봤잖아요. 근데 레이 스카이워커라고 그랬는데 입양된 거야. 아니 우리도 막 지금 호주제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스카이워커를 얻어내려고 그러면 3편을 다 그렇게 찍은 거야? 이러면서 근데 화들짝 그게 놀랐죠. 저는 일종의 봉합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이제 영화를 처음 보고 나와서 이제 SNS에 막 그때 정리되지 않은 막 반상을 쏟아낼 때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인데 네. 이거를 사실 영화 제목을 8편을 라스트 스카이워커로 하고 왜냐면 거기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마지막 역할을 다 하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9편을 라이즈 오브 제다이로 한 다음에 야, 아, 이렇게 다 제다이라는 네, 것들이 그치. 세상에 펼쳐져 있다. 그러네. 그치 사실 라는 라스트 제다이 식으로 아니니까. 했으면 그게 맞아. 스카이워커에 그래서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 라이즈라는 말을 붙여가면서까지 스카이워커라는 이걸 강조했느냐 이게 저는 그러게. 약간 이건 추정이니까 뭐 연출자의 의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팬덤을 의식했다고 봐요. 맞아. 분명하지. 맞아. 약간 그 마블 시리즈도 결국에는 끝까지 그 아이언맨이라는 주 캐릭터를 끝까지 놓지 않고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주요 팬덤 그리고 연출자로서도 처음 이야기를 끌고 갔던 주요 주인공 캐릭터를 놓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이번 감독이 깨포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데이비스. 그럼 자기가 이 시리즈를 문을 열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스트 제다이에서 그 라이언 존슨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 세대의 이야기를 딱 해놨는데 갑자기 막 엄청 막 뒤로 막 가더니 갑자기 뭐 스카이워커로 끝나니까 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레이가 부모가 보잘것없는 게 저는 좋았던 거였고 그렇죠. 누구의 딸도 아닌 레이가 맞아. 뭔가 이제 맞아. 제다이로서 맞아, 성장하는 맞아.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건데 갑자기 막 다시 스카이워커로 돌아갔어. 맞아. 손녀라 그러고 펠퍼틴. 그러니까 맞아. 갑자기 할아버지 펠퍼틴의 뭐. 손녀고. 뽀뽀하고 왜 뽀뽀하냐고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찐분노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은 제가 그 라스트 제다이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저랑 취향이 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벤과 레이가 남자와 여자지만 뭔가 로맨스로 되지 않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또 갑자기 왜 하냐고. 그런 섹슈얼 텐션은 유지를 한다? 그렇죠. 맞아. 그게 연출을 진짜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왜 라스트 제다이에서 둘이 손 살짝 닿는 맞아. 장면 기억하세요? 난 그건 기억납니다. 아담 드라이버가 그냥 잘생겨서 그런 거라고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아니야. 나도 사실은 근데 아무튼요? 저는 네. 라스트 제다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새우의 이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맞아요. 저도 라스트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 설정 연출들을 싸그리 개무시하면서 나는 약간 뒤통수 띵 맞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트위터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분노의 타임라인이 형성되었죠. 개봉한 수요일에. 그때 본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퀄을 보고 싶으면 7, 8을 보거나 7 다음에 9를 봐라 차라리. 아, 8을 보면 더 분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8은 되게 튀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 아예 한 바닥 써왔는데 그걸로. 그러니까 그 8편에서 강조되는 게 이제 팬덤 안에서는 핀과 로즈 그 정비공으로 나온 로즈 맞아. 9편에서 맞아. 완전히 역할이 압살당했죠. 그니까 맞아. 완전 근데 맞아. 로즈는 갑자기 조금 사라졌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무위키 같은 거 읽어보니까 그냥 8에서 라스트 제다이에서 그 로즈의 역할에 대해서 팬들이 이미 그 등장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쵸. 아니 저는 그 그러던데? 진짜 왜요? 그게- 동양인이라서요? 나는 그거 있다고 봐요. 진짜로. 동양인이다 여성이고 그 로즈 배우가 실제로 배우가 불링을 너무 심하게 맞아 당해가지고 그랬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뭐 배우 보호의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량이 무슨 그냥 쭉 이렇게 엑스트라야. 너무 어이가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8편 같은 경우에 그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일종의 레이 아버지 어머니가 노원이었다. 이런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다는 설정이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고 그리고 8편 같은 경우에는 로즈 그러니까 정비공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엑스맨이래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는 그냥 제다이들이 나와서 칼싸움하고 뭐 한솔로든 아니면 뭐 그 루크든 그러니까 파이터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걸 역할을 하는 서사가 중심인데 기본적으로 8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라고 처음에 나와요. 로즈의 언니인데 페이가 어떻게든지 간에 맞아요. 그 장면 되게 연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멋있고 무조건 이기고 짱 세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의지가 어떻게 거대한 악과 연대해서 그 싸우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를 저는 로즈나 핀이 다 그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였다고 생각해요. 포 같은 경우도 전사는 9에 나오죠. 옛날에 마약 밀매상이었다는. 근데 포도 되게 그냥 막 그렇게 하잖아요. 8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라이언 존스는 이게 이 서사가 좀 더 몇 명의 스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끌어가는 거라는 걸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핀이랑 로즈랑 포가 어떤 행성에 가잖아요. 라스트 제다이에서 도박 행성에 무슨 코드 브레이커 잡으러 가는 거기서 노예 아이들이 나와요. 맞아. 노예 아이들이 귀여운 나오고 아이들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라스트 제다이 같은 경우는 8편의 엔딩 씬은 맞아, 그 맞아. 아이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면서 다음 제다이인 것처럼. 그쵸. 맞아. 빗자루를 자기가 포스로 가져와가지고 맞아. 맞아. 어디 가냐고 네. 나 그 약간 떡밥인 줄 알았다고. 그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맞아. 노원의 서사다 이거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래서 로그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8편도 좋아합니다. 맞아. 로건을 봐야겠네. 로그원을 보셔야 돼요. 맞아, 맞아. 로그원을 봐야 되고 맞아. 이제 약간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것도 막 팬덤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유는 아까 스카이워커가 대체 뭐가 중요하냐로 이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 혈통이나 설정 이런 거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스카이워커도 역시 아닌 애가 한국인인가? 혹은 펠퍼틴의 후계 정도 되지 않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센 제다이가 되냐. 왜냐면 레이는 굉장히 강한 포스를 가지고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다고?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일로 렌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레아 스카이워커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베이더 혈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설명은 이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9편은 그러니까 J.J. 에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끌어온 거죠. 다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추정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그 소위 영웅들의 이야기로 다시 끌어온 거예요. 저는 그거는 맞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70년대도 맞아. 아니고. 아니 저도 그래서 아까 금수저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7 보면은 뭔가 레이랑 스카이워커랑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8에서는 아니다. 포스는 누구나 다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약간 이렇게 가다가 결국 9에서는 펠퍼틴의 손녀. 이렇게 되니까 그래 결국 금수저들의 얘기 아니여 이러면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감독끼리 싸웠나?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시퀄을 대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제 막 검색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이게 원래는 그 쌍제이 씨가 아니었더라고요. 맞아 한 명 9권의 연출, 아, 진짜? 9번째 영화의 연출이 원래 쌍제이님이 아니었고 뭐 다른 분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예정되었던 연출이 써놓은 각본이 유출된 거야. 유출됐느냐 발견됐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대박. 근데 지금 원래 팬들이 그걸 보고 이게 훨씬 낫다. 진짜? 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 제가 오늘 그래서 그거를 살짝 봤는데 어때요? 영어라서 제가 그걸 완벽하게 해석하지는 못했어요. 급하게 이제 보고 누가 왔는데 이거 안 해놨나? 이 영화의 앞부분 전반부가 주요 캐릭터가 누구냐면 핀이에요. 핀과 로즈예요. 그래서 핀과 로즈가 앞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서사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팔에 충실한 연결로서의 구를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런 뭐 오리지널 팬들의 큰 원성들이 자자했잖아요. 팔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의식이 컸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이제 J.J. 에브람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스타워즈 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타워즈 스토리 자체가 그
그러니까 팬덤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설정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설정을 지지하고 심지어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워낙 많고 2차 창작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예 루카스에서 공식 설정과 아닌 거를 구분까지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몇 년째 만든 거를 2014년이었나 그때 기준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공식 설정이야. 여기부터는 아니야를 정리를 해버렸고 또 디즈니에 인수됐잖아요, 루카스가. 맞아. 그때 또 한 번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데 이걸 다 그냥 고려하는 건 저는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간에 영화는 재밌으려고 보는 거고 거기서 우리 마음에 일렁임을 얻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9편이 좀 아쉬웠던 거고 아까 나온 얘기랑 좀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었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이놈들이 자꾸 쳐들어오냐라는 얘기를 막 지들끼리 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이 커질수록 악의 힘 대항하는 도전하는 힘이 커진다는 식의 대항서사를 막 설명한 장면이 나와요. 비전이. 그래서 막 고민하거든요. 스타크가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인가?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식의 대항서사도 어떤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이 암약을 하면은 어디선가 선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간다. 라는 것도 가능하고 가장 그 혈통의 문제점, 혈통 따지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아씨 나중에 나 요거 엄청 먹는 거 아니야? 문제점은 뭐냐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가장 우주에서 제일 포스를 세게 가지고 있다는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 심지어 예언 속의 아이로 나와요. 포스의 균형을 가져다 줄 사람이다. 프리퀄에 보면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출생의 비밀은 무엇이냐? 뭐예요? 그냥 다스베이더스. 그냥 엄마가 어느 날 임신했다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마리아야? 네, 마리아. 진짜? 진짜로?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런 나와 식이야? 설정이. 그 다음에 그 엄마는 이제 이 일종의 신화적인 설정인 거죠. 근데 그 엄마가 그렇다고 무슨 어디 막 예를 들어 펠퍼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슨 기원이 있냐?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설정지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포스의 엄청난 포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설정이 사실 이미 다스베이더에게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 레이는 왜 노원의 자녀인데 안 되냐. 포스가 없을 그러네. 이유가 그러네. 없냐? 그러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팬덤 안에서 또 막 말이 많죠. 뭐 얘는 예언의 아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무슨 미디클로리언이냐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무슨 포스를 측정하는 수치가 있어요. 뭐 그게 되게 높게 나왔다는 온갖 게 그렇구나.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의 설득력을 부여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반대하다. 그러다. 근데 설득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도 웃기다 진짜. 그러니까 납득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의 서사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집중을 하면은 사실 7편, 8편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9편이 과연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느냐. 맞아.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저도 7, 8 보고 9를 보니까 전 나름대로 아까 재생을 했으니 약간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 나름대로는 레이가 자신의 어떤 부계성을 따른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이 캐릭터의 어떤 되게 선과 악의 어떤 그런 커다란 주제를 다루기에는 그 계기가 너무 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운명, 뭐 피야 실제로 대사가 나오잖아요. 피보다 맞아. 더 진한 진한 게 거 있어. 이런 어떤 되게 유교적인 이런 유교거리야. 그런 유교거리인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혈통과 가문을 이야기를 이제 중시하는. 지금 효덕이 얘기를 해주시니 아 진짜 이게 사실은 더 넓게도 갈 수 있었는데 맞아. 아쉽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고 나니까 약간 뭔가 아쉽네요.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그원을 보시면 됩니다. 맞아. 그거 꼭 볼게요. 끝나면 진짜. 로그원 봐야죠. 네. 안 봐서 다행이다 아직. 로그원 그러게요. 정말 대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저는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포인트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선과 악의 대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납작한 영웅 서사들은 약간 그냥 선이 악을 그냥 때려잡고 맞아. 끝 약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전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 마지막에 펠퍼틴을 맞설 때 어떻게 펠퍼틴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그 왜 펠퍼틴이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면 나의 영혼이 너에게 가서. 다 알려줘 그걸 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였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알려줘? 예전 시리즈부터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해 진짜. 복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죽여버렸을 때 오히려 같은 타락한다는 거는 계속 유지되는 컨셉 아니에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수 서사인데 이게 일종의 복수 서사를 어떻게 세련되게 새로운 교훈과 메시지로 끌어내는 것인가가 전 좀 재밌는 포인트였거든요. 볼 때. 그래서 좀 이제
직접 죽이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펠퍼틴이 뭔가를 쏠 때 이거를 반사시켰어요. 반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신의 에너지까지 더해서 결국 그 펠퍼틴을 반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복수서사의 엔딩이 나름 재밌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오리지널이나 프리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럼 결국 악을 제패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졌었어요. 일단은 펠퍼틴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방식 같은 그 연출도 팬덤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마주와 그냥 베낀 거가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펠퍼틴을 그렇게 제압하는 방법은 사무엘 L 잭슨이 그 프리퀄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강한 제다이 기사로 나와요. 거기서 펠퍼틴을 거의 죽일 뻔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이 반사? 똑같이 펠퍼틴이 쏜 번개를 자기 광선검으로 반사시켜가지고 거의 죽일 뻔하는데 그거를 아나킨 스카이워커, 다스베이더죠.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보고 펠퍼틴을 죽이면, 그러니까 거기 1, 2, 3편에서 그 아나킨을 추동하는 가장 강한 힘은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펠퍼틴이 계속 꼬시죠. 내가 살아있어야 너의 그 아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걔를 이제 나쁜 놈이란 거 밝혀주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나킨이 그 사무엘 L 잭슨 연기한 윈두라는 캐릭터를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황제를 그 펠퍼틴을 날라갔어. 구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리즈들만 봤을 때는 루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4, 5, 6에서 6편에서 펠퍼틴이 죽는데 그거는 또 다스베이더가 이렇게 일종의 뭔가 자신의 어떤 저쪽 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죽이는 던져버려가지고 그런 서사가 되는 것이고 5편에서는 특별히 무슨 복수 같은 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1, 2, 3편도 복수라든가 어떤 자기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는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아나킨이 다스베이더가 되는 아나킨이 어떻게 그걸 고통받고 그것에서 왔다 갔다 고민하느냐의 서사지 사실 복수가 그렇게 가장 핵심에 있다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악이랑 싸워서 뭔가 이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서사가 아니네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핵심이라고 갈등의 봅니다. 핵심인 네. 거네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겨야죠. 왜냐하면 이건 상업 영화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문제인 거죠. 그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번에 9에서 보여준 방식이 사실은 되게 프리퀄에서 보여준 거에 뭐랄까 좀 그냥 가져와서 쓰는 일종의 오마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연출이 좋았느냐는 이제 사람마다 좀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이제 꽁체리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자기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증오심을 담았을 때 레이가 예를 들어서 직접 죽였으면 그거는 레이가 흑화되는 거죠. 일종의 그쵸. 흑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왜냐면 자기의 증오심과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죽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근데 그 펠퍼틴이 자꾸 나를 죽여야 네가 통치자가 되어서 될 것이다. 네가 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엄청난 그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을 통솔할 수 있으니까 나를 죽여라라고 하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오히려 정말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꼬드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냥 들죠. 가만히 그냥 자기가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맞아. 죽으면 되는데 약간 오그라들더라고요. 맞아. 좀 그랬어. 그 라오스를 처음 보고 이렇게 X자로 하는 게 멋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처음부터 쭉 보면서 되게 유치했구나 그 장면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뭐 그때 그 사무엘 잭슨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던 거랑도 되게 비슷하고 그냥 펠퍼틴을 갑자기 그때 예전에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어떤 최고의 흑막과 이 스카이워커가 될 사람이랑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장면 같아가지고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그 싸움의 연출이 칼싸움이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지도 않았고 맞아. 사실 맞아. 광선검 전투는 레이랑 카일로렌 그러니까 벤이 맞아. 이미 다 했잖아요 앞에서 한바탕 다 하고 그것도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았어요. 사실 광선검은 1, 2, 3이 더 재밌어요. 맞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저는 시퀄을 다 본 다음에 오리지널을 4편을 봤어요. 근데 그거를 시퀄만 보다가 4번을 딱 보니까 시퀄이 되게 많은 장면이 사실은 되게 오리지널을 뭐랄까 가져온 맞아. 거였구나. 있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루크가 처음으로 이
저항군에 합류하는 과정이 4에 나오는데 레이가. 레이가 처음으로 이 반항군에 합류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비슷하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그 알투라는 어디 탐구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솔로랑 맞아. 알투라는 드로이드를 우연히 만나면서 이제 자신이 살던 곳에 떠나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모험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루크랑 레이가 하는 그것이. 또 이제 포가 합류하는 포가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군이 결국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레아 공주가 죽은 다음에 일단 레아 공주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모습이랑 또 포가 그런 우두머리가 되는 거랑 또 되게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퀄의 모든 것들이 되게 오리지널을 되게 의식한 약간 그 세대의 물림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 부분이 팬들 입장에서는 팬서비스죠. 뭐 맞아요. 재밌다면 재밌는 부분이고 마음에 안 든다면 되게 욕할 부분이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팬 서비스로 이렇게 차용되는 장면들은 서사에 중요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워즈 팬들 사이에서 그게 있어요. 영어 원문이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라고 혹은 I've got a bad feeling about this라고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라는 대사가 맞아. 매 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8편에 안 나왔는데 무슨 나중에 설정상 드로이드가 그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묻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마주죠. 오마주고 혹은 이제 시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의 인물들을 소환을 하잖아요. 정확히는 과거의 인물들은 아니죠. 4, 5, 6이 나왔을 때 그 주인공들을 맞아. 리얼타임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맞아. 소환을 하는데 맞아. 그래서 저는 깨어난 포스트 극장판에서 봤을 때 한솔로가 처음 등장한 장면에 난리였어요. 그랬겠네. 다 놀라요. 왜냐하면 개봉 전화를 받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막 저도 막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멋있어. 레아가 맞아. 나왔을 때도 멋있어. 그래요. 레아 캐리 피셔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번 편 같은 경우는 란도라는 장군이 나오죠. 그것도 네. 원래 클래식에서 원래 나왔던. 근데 사실 아마 클래식을 안 보신 분들은 오리지널 안 보신 분들은 누군데 저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약간 저는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맞아. 이 영화에서 이렇게 하는 연출하는 방식이 이 사람 추억의 그 맞아, 사람이다라는 약간 그 느낌을 느낌이 확 있다. 줘서 그렇구나 이렇게 봤어요. 생각 있게. 그래서 되게 나는 팬 아니지만 그래도 팬들이 보면 되게 뭉클하겠다. 이 뭉클했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맞아. 시중이가 따뜻하게 웃고 계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장치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서사의 결정적인 연출을 하는 상황에서 오마주라는 걸 쓴다는 게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욕만한 거 지금 나가기로 바꿔야 되는 건가?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연출이라든가 음악은 정말 맞아. 좋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이게 그 오리지널에 대해서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세대 교체 실제로 그 캐릭터들이 교체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9에서 다 뭐 월세대가 죽고 다음 젊은 세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캐릭터들의 운명과 선택을 할 때도 부모 세대와의 어떤 그런 갈등과 독립 이런 게 주요 주제로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제작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정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는데 팬이시니까 효독한테 여쭙겠는데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그러면 이제 펠퍼틴이 어쨌든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럼 포스의 균형을 맞춘 적이 없네요. 근데 그 설정을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고 보면은 펠퍼틴이 살아 있었고 레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거는 맞춘 적 있었네. 아니 설정이라는 거는 그냥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설정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사실 나중에 맞추면 되잖아요. 맞추면 되는 거고. 저는 좀 되게 보면서 계속 생각이 계속 든 게 이 시퀄 저는 시퀄 중심으로 봤으니까 시퀄을 보면서 이렇게 유난히 약간 그 주인공 서사가 엄청 강하잖아요. 아까도 금수저 얘기도 나왔고 결국에는 8에서 이게 펼쳐나왔던 거가 결국 되게 어떤 뭐 혈통 이런 중심으로 가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건데 약간 디즈니의 공주들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러 작품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디즈니 영향받았나? 그러니까 디즈니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전통적인 서사스러운 거 아니에요? 동화에서 가져오는 공주, 보통. 공주들이라던가 이런 되게 혈통을 잇는 주요 캐릭터들이 어떤 모험을 통해 성장을 하고 성과 악에 다투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디즈니 이야기들은 노바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원이 없어. 그러니까 되게 다 혈통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조금 최근에 오면서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다양한 인종들이
유색 인종의 혈통은 공주들이 있으나 다양한 혈통은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디즈니가. 거기가 그렇게 활동 그래서 따지는지 되게 몰랐네. 이게 보면서 자꾸 난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디즈니의 이 혈통주의가 바로 똑같이 연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영미권에 보면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예요. 반지의 제왕도 완전히 그거는 아예 대놓고 우파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혈통이잖아요. 결국 거기도 해리포터는 뭐 해리포터 세계관에도 있어요. 마법사 가문 혈통 있고. 근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일종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뒤집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용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이거를 깨 부술 때도 됐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결국에는 라스트 제다이까지 그걸 보여준 다음에 구해서 엎어버렸다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 지점 맞아, 결국 맞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통 맞아. 중심의 이야기를 뒤집으려고 했다가 막힌 다시 거지. 맞아.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어렵네. 사실은 근데 제작자의 한계도 제작자의 한계이지만 제작자로서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중 영화니까. 그치. 그러니까 대중은 공주 왕자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야. 맞아. 아직 그리고 설명하기 멀었지만. 쉬우니까. 그래서 참 이게 참 힘든 과제다라는 생각이 힘들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재밌다. 전편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나 음. 꼭 봐야 될 것 아니 나 같은데. 진짜 이거 녹음하고 들을 걸. 나 효덕 진짜 너무 좋은 분이 감사해요. 나 진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괜히 맞아. 봤네 나 그거 찾아가지고. 진짜 들으시는 분 중에 여기 구독자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들으시는 분 중에 저보다 스타워즈를 잘 알고 팬인 분이 계실 텐데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 그럼요. 의견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럼요. 댓글 해석하기 댓글 나름이니까. 댓글 언제나 댓글. 환영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디즈니의 많은 공주 캐릭터들 이야기가 생각남과 동시에 마블이 떠올랐었어요. 이 세계관에서 어떻게 정치 세력을 보여주느냐랑 되게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스타워즈의 이 것은 약간 그 어쨌든 공화정이 있고 제국이 있고 뭐 그 저항군이 있긴 하지만 이때까지 보여준 걸로는 결과적으로는 왕정인 것 같은 거예요. 왕정과 약간 느슨한 다양한 인재를 등용시키는 그런 근데 느낌? 레아 공주가 죽으면 왕정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거 느낌이었는데? 레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포가 이 뒤를 잇는데 이 포가 혼자서 나 혼자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핀한테 너랑 맞아. 같이 도와달라고. 해라고 해서 투탑 체제가 되잖아요. 과두정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래. 크게 막 갑자기 왕정이 전복돼서 민주 사회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되게 마블을 좋아하는데 마블 시리즈는 그럼 어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귀족정 아니야? 스타워즈는 약간 혈통 체제인 것 같고 마블은 돌연변이 체제잖아요. 약간. 맞아. 그러네. 진짜 생 돌연변이 체제야. 생 돌연변이야. 이거는 오히려 그 귀족보다는 저는 그치.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아싸들의 인싸화되는 느낌? 아싸가 인싸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더 좀 재밌나? 저는 마블이 더 재밌거든요, 사실. 마블이 기본적으로 이게 몇십 년 된 서사를 가진 캐릭터들이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블 만화책들은 발매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집단 창작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스파이더맨 캐릭터도 이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들어보면 온갖 종류의 스파이더맨이 있고 그들마다 서사가 다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심지어 마블은 빌런까지도 서사를 주고 입체적인 맞아. 캐릭터를 만드는데 스타워즈 세계관은 그렇게 가진 않죠. 그리고 사실 저는 스타워즈가 인기를 끈 이유는 단순한 선악구도 있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선악구도는 굉장히 명징하고 입체적이지 않은데 그 안에서 갈등하는 인물이 입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 재밌었던 게 유튜브에서 그 옛날 극장에서 몰래 촬영한 거 보면은 한 솔로 나올 때 되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딱 깨부시고 이럴 때 그러니까 딱 해치운다고 해야 되나 승리를 거뒀을 때 사람들이 막 소리 엄청 지르는데 그게 그냥 너무 그 시대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딱 이 승리 뭔가 선 악에서 악을 물리쳤다. 그래서 참 전 되게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이런 세계관을 만드는 그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스타워즈와 마블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었어요. 곱씹어 볼수록. 그래서 이제 이 두 시리즈를 덕분에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하나씩 이제 볼 생각입니다. 오늘 되게 막 엄청 하이텐션으로 막 5명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돌아가면서 짧게 한 주 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나가기를 하신 7번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진짜 포기했는데 효덕의 그런 어떤 친절한 영업이 성공한 건가요? 네, 친절한 설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음 편이 나오면은 또 챙겨서 그때부터 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말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세계관을 익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와우. 자기 반성과 자기의 계획으로 마무리를 그럼요. 해주셨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창만님은? 저는 시퀄 보고 그냥 딴 거는 안 봐야지, 절대 안 봐야지. 약간 이 생각했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아까 플레이였잖아요. 아니요, 시퀄만. 아, 시퀄에 대한 거였잖아요.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은 그냥 너무 팬들이 난리치는 거 보고 별로 안 봐야지 이랬는데 뭔가 저도 오늘 듣고 난 뒤에 좀 궁금해서 보고 난 뒤에 뭐 실망을 하든 욕을 하든 좋아하든 한 번은 봐보고 싶다 생각이 들고, 저 아나킨 스토리 프리퀄이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오리지널은 한번 봤지 프리퀄 절대 안 볼 거다 했는데 뭔가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아나킨의 약간 변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서 맞아. 봐봐야겠다. 그 로그원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저도 다 비슷한 감상인 것 같은데 오리지널도 시작할 거고 스타워즈 또 개봉하니까 그 맞아. 세계관이 그걸 위해서는 또 봐둬야죠. 저도 맞아. 볼 거예요. 약간 마블처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봐야 돼. 좋았어요. 어쨌든 이 세계관이 좋아요 그냥. 저도 스타워즈는 나한테 스타워즈는 이제 시작이다. 준비해왔구만. 네, 이런 생각이. 스타트. 네, 그래서 그 저처럼 시퀄로 시작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씩 보고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언제 한번 공지판에 순서 제안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와주신 효덕은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로그원을 보십시오. 나 로그원 진짜 로그원 바로 봐야지. 네. 물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스타워즈의 시리즈가 아까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감동을 주는 부분들은 이 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어떻게 계승되고 전달되는가의 문제예요. 그거를 제다이가 아니고 유명한 장군이 아닌 사람들이 이뤄내는 스토리가 로그원이기 때문에 스타워즈 세계관의 어떤 혈통이니 뭐니 여러 가지 단점들을 메우는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 로그원을 보시면 이 세계관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네, 그리고 신나잖아요. 일단 스타워즈 맞아.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펼치는 활극은 신나기 때문에 네, 뭐 로그원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두둥.